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내 몸을 비워야 내가 산다입니다. 저자는 이유재, 출판사는 알투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유재, 금단비가 한의원 대표 원장이다. 원광대학교 한의학과 졸업, 한방성형학회 정회원이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가운 물은 다이어트와 상극이다. 물만 마셨는데도 살이 쪘다는 분을 자주 뵙습니다. 그런 분들은 대개 생수는 2리터를 마셔도 칼로리가 없으니 살이 찌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한겨울에도 냉수를 마시며 칼로리를 줄이는 게 다이어트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이어트 할 때 냉수를 마시면 효율이 떨어지고 속이 차가워집니다. 또한 요요를 반복하게 됩니다. 설령 단기적으로 몸무게가 줄었다고 해도 차가워진 뱃속에는 죽은 세포가 뭉쳐져 있게 됩니다. 그것이 단단하게 굳어지면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요요로 내원하는 분들의 배를 눌러보면 대부분 아파하시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배를 한번 눌러보세요. 아픈 곳이 있나요? 그 자리가 바로 생명력을 잃은 곳입니다. 경락이 막혀 에너지 대사가 안 되어 생명력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무시한 채 칼로리만 줄이는 다이어트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요요로 고생하고 몸은 기운이 없어집니다. 노화는 빠르게 진행됩니다. 노화가 빨라지면 뱃속은 차가워져서 더욱 생명력을 잃습니다. 뱃살이 차곡차곡 쌓이게 될 뿐입니다. 물통을 들고 다니면서 수시로 물을 마시면 위장이 젖어서 양기가 약해집니다. 오히려 다이어트에 방해가 됩니다. 수분 보충을 위해서 물을 마실 때는 공복이 아니라면 기다렸다가 물을 마셔라. 그 외에는 식사 1시간 전 혹은 1시간 후에 온수를 1~2잔 정도 마신다. 갈증이 많이 날 때 맑은 식초를 희석해서 마시면 좋다. 갈증이 난다고 해서 급하게 냉수를 마시면 속이 냉해지면서 열이 목으로 올라와 갈증은 더 심해진다. 너무 더워서 온수를 마시기 힘들 때, 한여름에는 상온의 맑은 물을 마셔라. 덥다고 냉수나 찬 음료를 마시면 뱃속이 차가워진다. 물을 마실 때 꼭 피해야 될 사항. 음식과 같이 먹는 물은 다이어트의 적. 특히 탄수화물이 물과 같이 들어오면 더욱 문제가 된다. 살 안 찌는 체질로 만드는 법. 밥 따로 물 따로. 모닥불이 이제 막 타려고 할 때 한 대접에 물을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모닥불은 타려고 폰만 잡다가 꺼지게 됩니다. 음식물이 위장으로 들어오면 따뜻한 위액과 위산은 음식물을 에너지로 만들기 위해서 분비됩니다. 이 따뜻한 위액은 바로 모닥불과 같습니다. 위장은 이 모닥불로 음식물을 조리하여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몸속으로 들어온 음식물이 위액과 잘 섞이지 않은 상태에서 또는 완전히 위액에 의해서 녹지도 않는 상태에서 물을, 더군다나 냉수를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모닥불이 꺼지듯 위장도 제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물에는 영양분도 있고 독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식품 첨가물도 있어서 소화가 덜 되면 사람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알러지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런 불필요한 독소를 제거하는 것이 바로 위액입니다. 그러니 식사 중에 물을 한 컵 마실 때마다 소중한 위액이 씻겨 내려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세요. 따뜻한 용암과 같은 위액이 그냥 맹탕이 되어버린 겁니다. 반드시 밥 따로, 물 따로를 해주세요. 완전히 소화시키는 것은 건강을 얻는 근간이 됩니다. 위액이 음식물을 완전히 소화시키면 우리 몸에는 에너지가 참 많이 생깁니다. 가령 10개의 음식 중에 8개는 완전히 소화되어 에너지가 되고 그 에너지는 사지 말단과 얼굴까지 이동하게 되죠. 나머지 2개 정도는 소장으로 내려가서 저장이 되어 음의 형태, 즉 살이나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이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잘 먹고 많이 먹으면서 기운이 많이 나는 사람은 이 위장이 제의를 잘 해내는 사람입니다. 잘 먹고 많이 먹으면서도 늘 기력이 딸리는 사람은 이 위장이 제의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위장이 일을 잘할수록 에너지는 많이 만들어지고 살이나 지방으로 덜 저장이 되니 살이 안 찌는 체질이 되는 것입니다. 음과 양을 분리해서 받아들이는 법. 1일 1식 필살기. 세상의 모든 것은 음과 양의 이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1일 1식 필살기는 음과 양을 분리해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음과 양의 이치만 잘 활용해도 건강하고 날씬하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아침을 굶고 물을 마시지 않고 계속 기다립니다.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식사 이전에 물도 안 마시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보내는 시간은 호흡을 통해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순환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양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후 3시 30분이 지나면 식사를 하세요. 오후 3시 30분에서 오후 7시 30분 사이에 식사하시면 됩니다. 이때도 절대 국이나 찌개는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꼭꼭 씹어 드세요. 한 그릇을 아주 충분히 드셔도 괜찮습니다. 이 저녁 한 끼는 음의 성질의 식사를 하는 것이고 식사와 물까지 모두 음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물은 식사를 한 다음 한두 시간 뒤에 드세요. 첫 잔은 온수가 좋습니다. 커피나 차도 상관없습니다. 이후의 물은 주무시기 1시간 전까지는 충분히 마셔도 되며 온수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1일 1식 체험은 한번 시작하면 적어도 일주일 정도 해주시면 좋습니다. 1일 1식으로 목표 몸무게에 도달했거나 기운이 부족하다 싶으면 1일 2식으로 넘어가도 좋습니다. 1일 1식 체험을 반복하시면 살이 안 찌는 체질이 되고 몸의 기운도 좋아집니다. 이렇게 음과 양의 기운을 분리해서 받아들이는 생활 습관을 가지면 우리의 몸은 호흡과 피부를 통해서 강력한 에너지를 흡수하는 강한 체질로 바뀌게 됩니다. 뱃속은 뜨끈하게, 머리는 맑아지게 하는 법. 뱃속이 따뜻해지면 몸이 바뀐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뱃속이 따뜻해야 살아가면서 만나는 선택의 길목에서 실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뱃속을 차갑게 하는 원인부터 살펴보면 차가운 음료수, 부족한 잠, 야식뿐 아니라 심리적인 충격, 과로도 그 원인이 됩니다. 특히 부족한 잠은 피로를 쌓이게 하고 혈액순환도 안 되게 해서
몸이 차가워지게 합니다. 뱃속이 차가우면 열은 위로 오릅니다. 구체적으로 단전에 있어야 될 따뜻한 기운이 가슴과 머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열기로 성급하게 결정을 하게 되고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받은 날 과식과 차가운 술을 마시면 그날은 숙면하기 어렵습니다. 다음날 깊은 생각을 하기 힘들어지는 것도 사실은 몸이 차가워졌기 때문입니다. 배가 따뜻해지면 머리도 맑아지고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머리가 차가우면 생각이 차분해지고 집중력도 좋아지기에 선택을 할 때 실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반면 머리가 뜨거우면 생각이 번잡스럽고 잠도 오지 않게 됩니다. 가슴이 시원하면 신중해지고 침착해지는데 가슴에 열이 생기면 급해지고 실수가 생깁니다. 원래 하늘은 차갑고 땅은 따뜻합니다. 그래서 머리는 시원하고 배는 따뜻하게 해야 합니다. 늘 배를 따뜻하게 해주세요. 단전 호흡과 명상을 주로 하는 분들은 배는 따뜻하고 생각은 차분합니다. 머리는 차갑고 행동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항상 차가운 것을 가까이 하는 요즘 아이들에게 ADHD 증후군을 자주 볼 수 있으며 폭력적인 성향도 자주 관찰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를 내거나 괴로워하며 순간적으로 열이 오르더라도 냉수나 차가운 환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단전의 따뜻한 기운, 뱃속의 기운 때문이죠. 열이 오를 때 속을 급하게 식히는 얼음물이나 냉수 등은 순간적으로 단전과 뱃속을 차갑게 해버리기 때문에 올라온 열이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게 합니다. 대류 현상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차가운 공기는 아래에 머무르려 하고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따라서 물의 기운, 즉 시원한 기운은 올라가게 하고 따뜻한 기운은 아래로 내려오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의 법칙인 수승화강, 음양오행의 법칙입니다. 잘못된 식습관으로 강력하고 따뜻한 기운인 모든 소화액들이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면 몸은 차가워집니다. 배는 차갑고 기운은 없고 열은 위로 올라오면 면역력은 떨어지게 됩니다. 뱃속에 찬 기운이 뭉쳐서 아픔을 느끼거나 혈액이나 체액의 순환장애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몸에 좋은 걸 먹어도 기운이 없습니까? 먹고 나면 더욱 힘이 드십니까? 이게 바로 뱃속의 양기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뱃속의 양기를 올려주는 가장 확실한 보약인 밥 따로 물 따로의 원칙을 잘 지켜서 뱃속을 따뜻하게 해주세요. 또 한 가지, 뱃속 생명의 온도가 낮아지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뱃살 지방의 두께는 두꺼워지기 시작합니다. 살을 빼기 위해서라도 뱃속의 온도는 따뜻하게 유지해 줘야 합니다. 뱃속을 따뜻하게 하는 생활습관. 아침 공복에 뜨거운 물을 마신다.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몸은 기지개를 켠다. 몸속 세포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근육과 두뇌도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때 처음 들어오는 물의 온도가 매우 중요하다. 가벼운 복대나 수건으로 배를 감싸고 잠잔다.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외부의 한기에 노출될 수가 있다. 배에 느슨한 복대를 하거나 수건으로 배를 한 겹
덮고 잠자리에 들자. 배꼽티나 짧은 치마를 멀리한다. 태아는 배꼽을 통해서 엄마로부터 많은 영양과 에너지를 받는다. 그만큼 배꼽은 소중함으로 배꼽을 차갑게 하는 배꼽티는 입지 말자. 허벅지 안쪽과 바깥쪽의 경락은 소화기를 주관하는 비위 경락이 지나간다. 소화기가 차가워지면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만들 수 없으므로 다리를 차갑게 하고 뱃속의 온도를 떨어뜨리는 짧은 하의는 피해야 한다. 살 안 찌게 하는 탄력적인 위장 만들기. 음식물이 위장에서 완전히 소화가 되면 우리 몸에는 에너지가 충만해지고 저장할 영양분은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음식을 먹고 없던 힘도 생깁니다. 이런 위장은 아주 탄력적이고 날씬하고 축축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위장에서 소화가 잘 안 되면 몸속의 에너지는 부족하고 저장할 영양분은 많아집니다. 음식을 먹어도 있던 힘도 없어지고 지치고 몸이 무거워집니다. 이런 위장은 아주 늘어져 있고 축축하고 탄력이 없습니다. 여기에 다이어트의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음식을 꼭꼭 씹어서 드세요. 그래서 음식물 속에 수분을 완전히 흡수하세요. 음식물 속의 수분이 가장 중요한 수분입니다. 음식물 속의 수분만으로도 위장이 소화작용을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절대 물로 음식물을 내려보내지 마세요. 위장이 음식을 완전 소화하여 에너지로 만들어버리면 몸속에 저장이 안 되어 살이 안 찌게 되는 것입니다. 위장에는 위액을 분비하는데 이 위액은 아주 강력하고 따뜻한 기운입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장시간 물을 마시지 않게 되면 이 위액이 음식을 충분히 녹입니다. 위장이 힘을 안 들이고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위장이라는 큰 공간이 축축하면 한 번 움직이기도 힘들기에 곧바로 양기가 소모됩니다. 소화 한 번 시키고 나면 기운이 다 빠집니다. 뱃속의 양기를 올리는 비결은 식후 물 마시는 시간을 얼마나 오래 끌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위장이 물에 젖지 않아 가벼워지고 점점 날렵해지면 뱃속의 양기가 올라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소화가 잘 되고 몸은 점점 가벼워집니다. 밥 따러 물 따러와 절식은 늘어난 위장도 줄여줍니다. 제가 특히 권하는 것은 복령차를 끓여 드시라는 것입니다. 복령은 소나무 뿌리의 자리를 잡은 버섯으로 뿌리에 머금은 수분을 빨아들여 그걸 바탕으로 자랍니다. 그 원리로 우리 몸속 깊이 박혀있는 정체된 수독을 기가 막히게 뽑아냅니다. 위장뿐만 아니라 심장을 포함해서 모든 오장육부 속에 불필요한 수분을 빼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복령차를 물 먹는 하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령차를 끓여 드세요. 살 안 찌고 탄력적인 위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숙변은 왜 생길까요? 냉수와 차가운 음료수를 좋아하는 식습관이 뱃속을 차갑게 해서 대장의 운동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폭식을 하게 되면 소화기가 지치고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 덜 소화된 찌꺼기가 내려오다가 막힙니다. 이게 숙변의 원인이 됩니다. 숙변의 또 다른 원인으로는 두뇌의 피로도 들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머리로 열이 몰리게 되고 반대로 배가 차가워져서
숙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쾌변은 정신 건강에도 중요합니다. 머리 위로 맑고 좋은 기운이 올라가야 하니까요. 반드시 배변으로 독소가 있는 숙변이 배출돼야 합니다. 그래야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쾌변은 혈독을 풀어내는, 즉 혈액을 맑게 해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고인물은 썩게 되고 막힌 곳에선 악취가 나며 죽어가는 기운이 생기는 건 자연의 이치입니다. 소통이 잘 돼야 혈액순환, 기운의 순환이 잘 되어 생명의 에너지가 생깁니다. 음식 중에는 미역이 숙변을 제거하고 변비에서 해방시켜주는 최고의 식품입니다. 미역의 미끄러운 성분인 알킨산은 장을 부드럽게 해주고 피를 맑게 보하기 때문에 대장을 윤택하게 해줍니다. 몸속에 쌓인 밀가루 없애는 법. 빵과 면 종류의 음식을 좋아하는 분이 참 많으시죠? 하루에 한 끼는 밀가루 음식을 먹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화기는 이 밀가루를 참 싫어합니다. 밀가루가 소화가 덜 되어 찐득하고 무거운 찌꺼기 상태가 되면 소화기의 순환을 막아버립니다. 이는 물이 고이면 미끈거리고 썩게 되는 이치와 같습니다. 이를 한의학에서는 담음이라고 합니다. 십병구담, 즉 10가지 병 중에 9가지는 담음으로 인한 것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흔하면서도 많은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이는 우리 몸의 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태에서 생기는 병증입니다. 대사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음식물이 소화 흡수되어 기관과 조직 세포 내로 흡수됩니다. 노폐물은 신진대사의 작용에 의해서 배설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배설이 제대로 안 되어 비생리적인 체액이 혈액에 머물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담음의 증상은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으면서 트름이 나거나 신물이 올라오고 상복부가 답답하고 메스꺼리게 됩니다. 그런데 입맛은 여전해서 무언가를 계속 먹어서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조상들은 산과 들에서 일을 하며 손발을 많이 사용했기에 담음 증상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인은 잘 움직이지 않고 밀가루 유혹에 자주 노출되기 때문에 담음에 잘 걸립니다. 햄버거, 치킨, 부침개, 튀긴 과자 등의 음식은 칼로리가 높아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소화가 잘 안 되고 남은 찌꺼기가 소화대사를 막아서 살을 찌우는 주범이 되기 때문에 나쁜 것입니다. 우리 몸을 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 체질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다음은 담음을 없애는 음식들입니다. 생강차. 생강차를 공복에 뜨겁게 마셔라. 생강은 밀가루 찌꺼기를 없애주는 해결사이다. 생강즙을 마스코바도와 1:1로 희석해서 먹으면 더 좋다. 생강과 귤 껍질을 같이 넣고 끓여 마셔도 좋다. 매실. 가정에서 소화제처럼 매실을 사용하면 좋다. 무. 한의학에서는 무 씨를 내복자라고 하여 중요한 담은 치료제로 사용한다. 전연 소화제인 무로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 먹어보자. 식초. 신맛은 장 활동을 도와 밀가루 찌꺼기를 몸 밖으로 빼준다. 구연산도 신맛이면서 강력한 작용을 한다.
50번씩 꼭꼭 씹어먹기. 맛있는 음식을 보면 침이 꼴깍 나옵니다. 그런 음식을 오랫동안 맛있게 씹으면 위장도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용암처럼 뜨거운 위액이 줄줄 흐르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위장은 음식이 넘어오면 이를 뜨거운 위액으로 잘 버무립니다. 위액으로 버무려진 음식은 위장 속에서 완전히 걸쭉하게 소화됩니다.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좋은 에너지는 우리의 팔, 다리, 얼굴과 오장육부로 골고루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잘 소화된 음식물이 100바가지 정도 보이면 한 바가지의 피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 음식을 잘 씹어야 합니다. 위장은 그냥 밥통이 아닙니다. 위장은 음식 저장소도 아닙니다. 위장은 위액을 분비하여 음식을 씹어서 소화시킨 뒤에 에너지를 만들어 우리 몸에 기운을 주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가장 소중한 장기입니다. 이 뜨거운 위액만으로도 잡다한 병은 모두 녹아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 위액은 씹어야 나옵니다. 성장기 청소년은 위액이 넘쳐나지만 40대 이후에는 오직 씹어야만 위액이 나오고 위장도 움직인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세요. 삼독을 없애는 디톡스의 모든 것. 한의학에서 말하는 삼독은 식독, 혈독, 수독입니다. 음식 대사가 잘 안되면 식독, 혈액 대사가 잘 안되면 혈독, 수분 대사가 잘 안되면 수독에 걸립니다. 이러한 독을 제거함으로써 몸속의 독소가 줄어들면 체내 대사가 잘 되어 아름답고 건강한 몸이 됩니다. 이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침, 즉 타액입니다. 침을 뱉으면 뱀도 도망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남에게는 독이 되지만 우리 몸에는 약이 됩니다. 바로 이 타액이 요즘 유행하는 디톡스의 시작입니다. 음식의 독을 1차적으로 없애주는 역할을 합니다. 음식물은 몸속에 들어오면 어떤 과정을 거쳐 소화될까요? 제일 먼저 입에서 씹어줍니다. 이때 침이 소화 효소의 역할을 하고 독소를 제거해줍니다. 잘 씹은 음식이 위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위장이 씹을 차례입니다. 위액은 성질이 아주 따뜻하고 양도 많습니다. 이 위액은 뱃속을 따뜻하게 덮어줍니다. 그러면서 소화도 시키고 독소도 없애줍니다. 이 과정이 바로 디톡스의 95%에 해당합니다. 해독 주스 등은 5% 정도의 역할만 할 뿐입니다. 위장에서 나오는 위액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독소 해결, 그리고 소화, 다이어트, 모든 것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95%는 무시하고 해독 주스 등으로만 디톡스를 하려고 하니 오히려 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디톡스는 하루 3끼 밥을 먹듯 우리 몸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일단 위액이 잘 분비돼야 합니다. 위장에서 위액이 잘 분비되는 사람은 병이 없습니다. 뱃속의 양기가 강하고 독소를 이겨내기 쉬운 환경이 되니까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먹는 음식 중에는 위액이 분비되어도 소화가 덜 되거나 독소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는 췌장액 샤워를 통해 소화와 배출이 원활하게 됩니다만 현대인들은 이 췌장액을 남용하기 때문에 소화와 배출이 잘 안됩니다. 입에서는 침으로 소화하고 위장에서는 위액으로 소화를 해야 음식으로 섭취된 것에서
보이지 않는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음식이 위장에서 수장으로 넘어가면 소장에서는 음식물을 소화하여 저장하고 살을 찌웁니다. 그런데 저장하는 과정에서 독소까지 저장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강력한 소화 효소로 살균 해독을 해야 합니다. 밀가루의 표백제, 농산물의 농약 등이 덜 해독된 채 저장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식물이 위장에서 수장으로 넘어가기 직전 췌장액으로 소독, 해독 등 소화의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잘 안 씹고 넘긴 음식,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것, 독소가 많은 음식, 급하게 먹어서 소화가 안 된 음식, 식사 후에 물을 바로 마셔서 위장에서 충분히 소화가 안 된 채 소장으로 밀려오는 음식, 이런 게 많을수록 췌장액의 분비가 많아져서 췌장은 더 피곤해집니다. 당뇨의 기본 원인도 여기에 있습니다. 식독, 혈독, 수독을 없애기 위해서는 밥 따로 물 따로와 50번 씹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루 단식을 하면 디톡스는 훨씬 빠르게 됩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을 바꿔서 반복할 때 우리 몸은 건강 체질로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디톡스의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주 사우나하는 습관을 들인다. 술의 독성, 즉 주독이 몸에 남아있을 때 이를 밖으로 빼내는 것을 한의학에서는 발한 이 소변이라고 합니다. 땀을 내고 소변으로 배출하라는 의미입니다. 한의학에서 몸 안으로 들어온 독소를 밖으로 배출하는 세 가지 방법은 한, 땀을 내는 것, 토, 구토하는 것, 하, 설사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었는데 소화 흡수하기에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그 음식물에 관한 소화 효소가 부족하여 우리 몸의 독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때 몸은 배출하기 위해서 구토를 하기도 하고 설사를 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땀으로 독소를 배출하는 지혜입니다. 구토나 설사는 급하게 들어온 것을 배출할 때 유리합니다. 그러나 구토나 설사를 하기에는 이미 흡수가 되어버린 것, 예를 들어서 술이나 탄산 음료수에 섞인 첨가물 같은 독소, 장시간 외부 환경에서 얻어진 독소, 장시간 음식물에서 얻어진 식품의 독소 등은 몸에 오랜 기간 저장이 되면 좋지 않기 때문에 땀으로 빼주는 게 좋습니다. 운동을 통해서 땀으로 독소를 제거하는 것은 시간도 그리고 에너지도 많이 소모됩니다. 반면에 사우나를 통해서 땀으로 독소를 제거하는 것은 시간도 절약되고 모공을 통해서 빠르게 독소를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우나를 자주 가야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면역력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체온이 1도 올라가면 그 순간 많은 암세포들이 죽어간다는 실험이 있습니다. 체온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 면역력이 훨씬 좋습니다. 한의원에서 왕뜸을 단전과 배꼽, 그리고 위장 근처에 하는 이유는 바로 오장육부의 면역력을 올리는 이치 때문입니다. 사계절이 있고 실내외 온도 차이가 많은 환경에 사는 우리는 몸 안에 한기가 들어오기 쉽습니다. 여름에는 에어컨에 의해서, 겨울에는 차가운 바깥 공기에 의해서 몸속으로 들어온 한기가 배출이 안 되면 이게 여러 가지 병의 원인이 됩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사우나를 하면 모공이 열리고 이 모공을 통해서
한기가 밖으로 배출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가독성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디톡스에 대해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와서 좋았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토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내 몸을 비워야 내가 산다입니다. 저자는 이유재, 출판사는 알투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유재, 금단비가 한의원 대표 원장이다. 원광대학교 한의학과 졸업, 한방성형학회 정회원이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가운 물은 다이어트와 상극이다. 물만 마셨는데도 살이 쪘다는 분을 자주 뵀습니다. 그런 분들은 대개 생수는 2리터를 마셔도 칼로리가 없으니 살이 찌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한겨울에도 냉수를 마시며 칼로리를 줄이는 게 다이어트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이어트 할 때 냉수를 마시면 효율이 떨어지고 속이 차가워집니다. 또한 요요를 반복하게 됩니다. 설령 단기적으로 몸무게가 줄었다고 해도 차가워진 뱃속에는 죽은 세포가 뭉쳐져 있게 됩니다. 그것이 단단하게 굳어지면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요요로 내원하는 분들의 배를 눌러보면 대부분 아파하시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배를 한번 눌러보세요. 아픈 곳이 있나요? 그 자리가 바로 생명력을 잃은 곳입니다. 경락이 막혀 에너지 대사가 안 되어 생명력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무시한 채 칼로리만 줄이는 다이어트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요요로 고생하고 몸은 기운이 없어집니다. 노화는 빠르게 진행됩니다. 노화가 빨라지면 뱃속은 차가워져서 더욱 생명력을 잃습니다. 뱃살이 차곡차곡 쌓이게 될 뿐입니다. 물통을 들고 다니면서 수시로 물을 마시면 위장이 젖어서 양기가 약해집니다. 오히려 다이어트에 방해가 됩니다. 수분 보충을 위해서 물을 마실 때는 공복이 아니라면 기다렸다가 물을 마셔라. 그 외에는 식사 1시간 전 혹은 1시간 후에 온수를 한두 잔 정도 마신다. 갈증이 많이 날 때 맑은 식초를 희석해서 마시면 좋다. 갈증이 난다고 해서 급하게 냉수를 마시면 속이 냉해지면서 열이 목으로 올라와 갈증은 더 심해진다. 너무 더워서 온수를 마시기 힘들 때, 한여름에는 상온의 맑은 물을 마셔라. 덥다고 냉수나 찬 음료를 마시면 뱃속이 차가워진다. 물을 마실 때 꼭 피해야 될 사항. 음식과 같이 먹는 물은 다이어트의 적. 특히 탄수화물이 물과 같이 들어오면 더욱 문제가 된다. 살 안 찌는 체질로 만드는 법. 밥 따로 물 따로. 모닥불이 이제 막 타려고 할 때 한 대접에 물을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모닥불은 타려고 폰만 잡다가 꺼지게 됩니다. 음식물이 위장으로 들어오면 따뜻한 위액과 위산은 음식물을 에너지로 만들기 위해서 분비됩니다. 이 따뜻한 위액은 바로 모닥불과 같습니다. 위장은 이 모닥불로 음식물을 조리하여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몸속으로 들어온 음식물이 위액과 잘 섞이지 않은 상태에서 또는 완전히 위액에 의해서
녹지도 않는 상태에서 물을, 더군다나 냉수를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모닥불이 꺼지듯 위장도 제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물에는 영양분도 있고 독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식품 첨가물도 있어서 소화가 덜 되면 사람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알러지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런 불필요한 독소를 제거하는 것이 바로 위액입니다. 그러니 식사 중에 물을 한 컵 마실 때마다 소중한 위액이 씻겨 내려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세요. 따뜻한 용암과 같은 위액이 그냥 맹탕이 되어버린 겁니다. 반드시 밥 따로, 물 따로를 해주세요. 완전히 소화시키는 것은 건강을 얻는 근간이 됩니다. 위액이 음식물을 완전히 소화시키면 우리 몸에는 에너지가 참 많이 생깁니다. 가령 10개의 음식 중에 8개는 완전히 소화되어 에너지가 되고 그 에너지는 사지 말단과 얼굴까지 이동하게 되죠. 나머지 2개 정도는 소장으로 내려가서 저장이 되어 음의 형태, 즉 살이나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이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잘 먹고 많이 먹으면서 기운이 많이 나는 사람은 이 위장이 제의를 잘 해내는 사람입니다. 잘 먹고 많이 먹으면서도 늘 기력이 딸리는 사람은 이 위장이 제의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위장이 일을 잘할수록 에너지는 많이 만들어지고 살이나 지방으로 덜 저장이 되니 살이 안 찌는 체질이 되는 것입니다. 음과 양을 분리해서 받아들이는 법. 1일 1식 필살기. 세상의 모든 것은 음과 양의 이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1일 1식 필살기는 음과 양을 분리해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음과 양의 이치만 잘 활용해도 건강하고 날씬하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아침을 굶고 물을 마시지 않고 계속 기다립니다.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식사 이전에 물도 안 마시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보내는 시간은 호흡을 통해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순환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양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후 3시 30분이 지나면 식사를 하세요. 오후 3시 30분에서 오후 7시 30분 사이에 식사하시면 됩니다. 이때도 절대 국이나 찌개는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꼭꼭 씹어 드세요. 한 그릇을 아주 충분히 드셔도 괜찮습니다. 이 저녁 한 끼는 음의 성질의 식사를 하는 것이고 식사와 물까지 모두 음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물은 식사를 한 다음 한두 시간 뒤에 드세요. 첫 잔은 온수가 좋습니다. 커피나 차도 상관없습니다. 이후의 물은 주무시기 1시간 전까지는 충분히 마셔도 되며 온수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1일 1식 체험은 한번 시작하면 적어도 일주일 정도 해주시면 좋습니다. 1일 1식으로 목표 몸무게에 도달했거나 기운이 부족하다 싶으면 1일 2식으로 넘어가도 좋습니다. 1일 1식 체험을 반복하시면 살이 안 찌는 체질이 되고 몸의 기운도 좋아집니다. 이렇게 음과 양의 기운을 분리해서 받아들이는 생활 습관을 가지면 우리의 몸은 호흡과 피부를 통해서 강력한 에너지를 흡수하는 강한 체질로 바뀌게 됩니다. 뱃속은 뜨끈하게, 머리는 맑아지게 하는 법. 뱃속이 따뜻해지면 몸이 바뀐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뱃속이 따뜻해야 살아가면서 만나는 선택의 길목에서 실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뱃속을 차갑게 하는 원인부터 살펴보면 차가운 음료수, 부족한 잠, 야식뿐 아니라 심리적인 충격, 과로도 그 원인이 됩니다. 특히 부족한 잠은 피로를 쌓이게 하고 혈액순환도 안 되게 해서 몸이 차가워지게 합니다. 뱃속이 차가우면 열은 위로 오릅니다. 구체적으로 단전에 있어야 될 따뜻한 기운이 가슴과 머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열기로 성급하게 결정을 하게 되고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받은 날 과식과 차가운 술을 마시면 그날은 숙면하기 어렵습니다. 다음날 깊은 생각을 하기 힘들어지는 것도 사실은 몸이 차가워졌기 때문입니다. 배가 따뜻해지면 머리도 맑아지고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머리가 차가우면 생각이 차분해지고 집중력도 좋아지기에 선택을 할 때 실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반면 머리가 뜨거우면 생각이 번잡스럽고 잠도 오지 않게 됩니다. 가슴이 시원하면 신중해지고 침착해지는데 가슴에 열이 생기면 급해지고 실수가 생깁니다. 원래 하늘은 차갑고 땅은 따뜻합니다. 그래서 머리는 시원하고 배는 따뜻하게 해야 합니다. 늘 배를 따뜻하게 해주세요. 단전 호흡과 명상을 주로 하는 분들은 배는 따뜻하고 생각은 차분합니다. 머리는 차갑고 행동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항상 차가운 것을 가까이 하는 요즘 아이들에게 ADHD 증후군을 자주 볼 수 있으며 폭력적인 성향도 자주 관찰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를 내거나 괴로워하며 순간적으로 열이 오르더라도 냉수나 차가운 환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단전의 따뜻한 기운, 뱃속의 기운 때문이죠. 열이 오를 때 속을 급하게 식히는 얼음물이나 냉수 등은 순간적으로 단전과 뱃속을 차갑게 해버리기 때문에 올라온 열이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게 합니다. 대류 현상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차가운 공기는 아래에 머무르려 하고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따라서 물의 기운, 즉 시원한 기운은 올라가게 하고 따뜻한 기운은 아래로 내려오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의 법칙인 수승화강, 음양오행의 법칙입니다. 잘못된 식습관으로 강력하고 따뜻한 기운인 모든 소화액들이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면 몸은 차가워집니다. 배는 차갑고 기운은 없고 열은 위로 올라오면 면역력은 떨어지게 됩니다. 뱃속에 찬 기운이 뭉쳐서 아픔을 느끼거나 혈액이나 체액의 순환장애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몸에 좋은 걸 먹어도 기운이 없습니까? 먹고 나면 더욱 힘이 드십니까? 이게 바로 뱃속의 양기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뱃속의 양기를 올려주는 가장 확실한 보약인 밥 따로 물 따로의 원칙을 잘 지켜서 뱃속을 따뜻하게 해주세요. 또 한 가지, 뱃속 생명의 온도가 낮아지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뱃살 지방의 두께는 두꺼워지기 시작합니다. 살을 빼기 위해서라도 뱃속의 온도는 따뜻하게 유지해 줘야 합니다. 뱃속을 따뜻하게 하는 생활습관. 아침 공복에 뜨거운 물을 마신다.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몸은 기지개를 켠다.
몸속 세포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근육과 두뇌도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때 처음 들어오는 물의 온도가 매우 중요하다. 가벼운 복대나 수건으로 배를 감싸고 잠잔다.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외부의 한기에 노출될 수가 있다. 배에 느슨한 복대를 하거나 수건으로 배를 한 겹 덮고 잠자리에 들자. 배꼽티나 짧은 치마를 멀리한다. 태아는 배꼽을 통해서 엄마로부터 많은 영양과 에너지를 받는다. 그만큼 배꼽은 소중함으로 배꼽을 차갑게 하는 배꼽티는 입지 말자. 허벅지 안쪽과 바깥쪽의 경락은 소화기를 주관하는 비위 경락이 지나간다. 소화기가 차가워지면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만들 수 없으므로 다리를 차갑게 하고 뱃속의 온도를 떨어뜨리는 짧은 하이는 피해야 한다. 살 안 찌게 하는 탄력적인 위장 만들기. 음식물이 위장에서 완전히 소화가 되면 우리 몸에는 에너지가 충만해지고 저장할 영양분은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음식을 먹고 없던 힘도 생깁니다. 이런 위장은 아주 탄력적이고 날씬하고 축축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위장에서 소화가 잘 안 되면 몸속의 에너지는 부족하고 저장할 영양분은 많아집니다. 음식을 먹어도 있던 힘도 없어지고 지치고 몸이 무거워집니다. 이런 위장은 아주 늘어져 있고 축축하고 탄력이 없습니다. 여기에 다이어트의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음식을 꼭꼭 씹어서 드세요. 그래서 음식물 속에 수분을 완전히 흡수하세요. 음식물 속의 수분이 가장 중요한 수분입니다. 음식물 속의 수분만으로도 위장이 소화작용을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절대 물로 음식물을 내려보내지 마세요. 위장이 음식을 완전 소화하여 에너지로 만들어버리면 몸속에 저장이 안 되어 살이 안 찌게 되는 것입니다. 위장에는 위액을 분비하는데 이 위액은 아주 강력하고 따뜻한 기운입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장시간 물을 마시지 않게 되면 이 위액이 음식을 충분히 녹입니다. 위장이 힘을 안 들이고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위장이라는 큰 공간이 축축하면 한 번 움직이기도 힘들기에 곧바로 양기가 소모됩니다. 소화 한 번 시키고 나면 기운이 다 빠집니다. 뱃속의 양기를 올리는 비결은 식후 물 마시는 시간을 얼마나 오래 끌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위장이 물에 젖지 않아 가벼워지고 점점 날렵해지면 뱃속의 양기가 올라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소화가 잘 되고 몸은 점점 가벼워집니다. 밥 따러 물 따러와 절식은 늘어난 위장도 줄여줍니다. 제가 특히 권하는 것은 복령차를 끓여 드시라는 것입니다. 복령은 소나무 뿌리에 자리를 잡은 버섯으로 뿌리에 머금은 수분을 빨아들여 그걸 바탕으로 자랍니다. 그 원리로 우리 몸속 깊이 박혀있는 정체된 수독을 기가 막히게 뽑아냅니다. 위장뿐만 아니라 심장을 포함해서 모든 오장육부 속에 불필요한 수분을 빼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복령차를 물 먹는 하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령차를 끓여 드세요. 살 안 찌고 탄력적인 위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숙변은 왜 생길까요? 냉수와 차가운 음료수를 좋아하는 식습관이 뱃속을 차갑게 해서
대장의 운동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폭식을 하게 되면 소화기가 지치고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 덜 소화된 찌꺼기가 내려오다가 막힙니다. 이게 숙변의 원인이 됩니다. 숙변의 또 다른 원인으로는 두뇌의 피로도 들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머리로 열이 몰리게 되고 반대로 배가 차가워져서 숙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쾌변은 정신 건강에도 중요합니다. 머리 위로 맑고 좋은 기운이 올라가야 하니까요. 반드시 배변으로 독소가 있는 숙변이 배출돼야 합니다. 그래야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쾌변은 혈독을 풀어내는, 즉 혈액을 맑게 해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고인물은 썩게 되고 막힌 곳에선 악취가 나며 죽어가는 기운이 생기는 건 자연의 이치입니다. 소통이 잘 돼야 혈액순환, 기운의 순환이 잘 되어 생명의 에너지가 생깁니다. 음식 중에는 미역이 숙변을 제거하고 변비에서 해방시켜주는 최고의 식품입니다. 미역의 미끄러운 성분인 알킨산은 장을 부드럽게 해주고 피를 맑게 보하기 때문에 대장을 윤택하게 해줍니다. 몸속에 쌓인 밀가루 없애는 법. 빵과 면 종류의 음식을 좋아하는 분이 참 많으시죠? 하루에 한 끼는 밀가루 음식을 먹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화기는 이 밀가루를 참 싫어합니다. 밀가루가 소화가 덜 되어 찐득하고 무거운 찌꺼기 상태가 되면 소화기의 순환을 막아버립니다. 이는 물이 고이면 미끈거리고 썩게 되는 이치와 같습니다. 이를 한의학에서는 담음이라고 합니다. 십병구담, 즉 10가지 병 중에 9가지는 담음으로 인한 것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흔하면서도 많은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이는 우리 몸의 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태에서 생기는 병증입니다. 대사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음식물이 소화 흡수되어 기관과 조직 세포 내로 흡수됩니다. 노폐물은 신진대사의 작용에 의해서 배설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배설이 제대로 안 되어 비생리적인 체액이 혈액에 머물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담음의 증상은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으면서 트름이 나거나 신물이 올라오고 상복부가 답답하고 메스꺼리게 됩니다. 그런데 입맛은 여전해서 무언가를 계속 먹어서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조상들은 산과 들에서 일을 하며 손발을 많이 사용했기에 담음 증상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인은 잘 움직이지 않고 밀가루 유혹에 자주 노출되기 때문에 담음에 잘 걸립니다. 햄버거, 치킨, 부침개, 튀긴 과자 등의 음식은 칼로리가 높아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소화가 잘 안 되고 남은 찌꺼기가 소화대사를 막아서 살을 찌우는 주범이 되기 때문에 나쁜 것입니다. 우리 몸을 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 체질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다음은 담음을 없애는 음식들입니다. 생강차. 생강차를 공복에 뜨겁게 마셔라. 생강은 밀가루 찌꺼기를 없애주는 해결사이다. 생강즙을 마스코바도와 1:1로 희석해서 먹으면 더 좋다. 생강과 귤 껍질을 같이 넣고 끓여 마셔도 좋다. 매실. 가정에서 소화제처럼
매실을 사용하면 좋다. 무. 한의학에서는 무 씨를 내복자라고 하여 중요한 담은 치료제로 사용한다. 전연 소화제인 무로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 먹어보자. 식초. 신맛은 장 활동을 도와 밀가루 찌꺼기를 몸 밖으로 빼준다. 구연산도 신맛이면서 강력한 작용을 한다. 50번씩 꼭꼭 씹어먹기. 맛있는 음식을 보면 침이 꼴깍 나옵니다. 그런 음식을 오랫동안 맛있게 씹으면 위장도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용암처럼 뜨거운 위액이 줄줄 흐르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위장은 음식이 넘어오면 이를 뜨거운 위액으로 잘 버무립니다. 위액으로 버무려진 음식은 위장 속에서 완전히 걸쭉하게 소화됩니다.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좋은 에너지는 우리의 팔, 다리, 얼굴과 오장육부로 골고루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잘 소화된 음식물이 100바가지 정도 보이면 한 바가지의 피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 음식을 잘 씹어야 합니다. 위장은 그냥 밥통이 아닙니다. 위장은 음식 저장소도 아닙니다. 위장은 위액을 분비하여 음식을 씹어서 소화시킨 뒤에 에너지를 만들어 우리 몸에 기운을 주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가장 소중한 장기입니다. 이 뜨거운 위액만으로도 잡다한 병은 모두 녹아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 위액은 씹어야 나옵니다. 성장기 청소년은 위액이 넘쳐나지만 40대 이후에는 오직 씹어야만 위액이 나오고 위장도 움직인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세요. 삼독을 없애는 디톡스의 모든 것. 한의학에서 말하는 삼독은 식독, 혈독, 수독입니다. 음식 대사가 잘 안되면 식독, 혈액 대사가 잘 안되면 혈독, 수분 대사가 잘 안되면 수독에 걸립니다. 이러한 독을 제거함으로써 몸속의 독소가 줄어들면 체내 대사가 잘 되어 아름답고 건강한 몸이 됩니다. 이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침, 즉 타액입니다. 침을 뱉으면 뱀도 도망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남에게는 독이 되지만 우리 몸에는 약이 됩니다. 바로 이 타액이 요즘 유행하는 디톡스의 시작입니다. 음식의 독을 1차적으로 없애주는 역할을 합니다. 음식물은 몸속에 들어오면 어떤 과정을 거쳐 소화될까요? 제일 먼저 입에서 씹어줍니다. 이때 침이 소화 효소의 역할을 하고 독소를 제거해줍니다. 잘 씹은 음식이 위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위장이 씹을 차례입니다. 위액은 성질이 아주 따뜻하고 양도 많습니다. 이 위액은 뱃속을 따뜻하게 덮어줍니다. 그러면서 소화도 시키고 독소도 없애줍니다. 이 과정이 바로 디톡스의 95%에 해당합니다. 해독 주스 등은 5% 정도의 역할만 할 뿐입니다. 위장에서 나오는 위액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독소 해결, 그리고 소화, 다이어트, 모든 것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95%는 무시하고 해독 주스 등으로만 디톡스를 하려고 하니 오히려 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디톡스는 하루 3끼 밥을 먹듯 우리 몸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일단 위액이 잘 분비돼야 합니다. 위장에서 위액이 잘 분비되는 사람은 병이 없습니다. 뱃속의 양기가 강하고 독소를 이겨내기 쉬운 환경이 되니까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먹는 음식 중에는 위액이 분비되어도 소화가 덜 되거나 독소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는 췌장액 샤워를 통해 소화와 배출이 원활하게 됩니다만 현대인들은 이 췌장액을 남용하기 때문에 소화와 배출이 잘 안 됩니다. 입에서는 침으로 소화하고 위장에서는 위액으로 소화를 해야 음식으로 섭취된 것에서 보이지 않는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음식이 위장에서 소장으로 넘어가면 소장에서는 음식물을 소화하여 저장하고 살을 찌웁니다. 그런데 저장하는 과정에서 독소까지 저장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강력한 소화 효소로 살균 해독을 해야 합니다. 밀가루의 표백제, 농산물의 농약 등이 덜 해독된 채 저장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식물이 위장에서 소장으로 넘어가기 직전 췌장액으로 소독, 해독 등 소화의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잘 안 씹고 넘긴 음식,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것, 독소가 많은 음식, 급하게 먹어서 소화가 안 된 음식, 식사 후에 물을 바로 마셔서 위장에서 충분히 소화가 안 된 채 소장으로 밀려오는 음식, 이런 게 많을수록 췌장액의 분비가 많아져서 췌장은 더 피곤해집니다. 당뇨의 기본 원인도 여기에 있습니다. 식독, 혈독, 수독을 없애기 위해서는 밥 따로 물 따로와 50번 씹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루 단식을 하면 디톡스는 훨씬 빠르게 됩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을 바꿔서 반복할 때 우리 몸은 건강 체질로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디톡스의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주 사우나하는 습관을 들인다. 술의 독성, 즉 주독이 몸에 남아있을 때 이를 밖으로 빼내는 것을 한의학에서는 발한 이 소변이라고 합니다. 땀을 내고 소변으로 배출하라는 의미입니다. 한의학에서 몸 안으로 들어온 독소를 밖으로 배출하는 세 가지 방법은 한, 땀을 내는 것, 토, 구토하는 것, 하, 설사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었는데 소화 흡수하기에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그 음식물에 관한 소화 효소가 부족하여 우리 몸의 독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때 몸은 배출하기 위해서 구토를 하기도 하고 설사를 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땀으로 독소를 배출하는 지혜입니다. 구토나 설사는 급하게 들어온 것을 배출할 때 유리합니다. 그러나 구토나 설사로 하기에는 이미 흡수가 되어버린 것, 예를 들어서 술이나 탄산 음료수에 섞인 첨가물 같은 독소, 장시간 외부 환경에서 얻어진 독소, 장시간 음식물에서 얻어진 식품의 독소 등은 몸에 오랜 기간 저장이 되면 좋지 않기 때문에 땀으로 빼주는 게 좋습니다. 운동을 통해서 땀으로 독소를 제거하는 것은 시간도 그리고 에너지도 많이 소모됩니다. 반면에 사우나를 통해서 땀으로 독소를 제거하는 것은 시간도 절약되고 모공을 통해서 빠르게 독소를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우나를 자주 가야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면역력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체온이 1도 올라가면 그 순간 많은 암세포들이 죽어간다는 실험이 있습니다. 체온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 면역력이 훨씬 좋습니다. 한의원에서 왕뜸을 단전과 배꼽, 그리고 위장 근처에 하는 이유는 바로 오장육부의 면역력을 올리는 이치 때문입니다. 사계절이 있고
실내외 온도 차이가 많은 환경에 사는 우리는 몸 안에 한기가 들어오기 쉽습니다. 여름에는 에어컨에 의해서, 겨울에는 차가운 바깥 공기에 의해서 몸속으로 들어온 한기가 배출이 안 되면 이게 여러 가지 병의 원인이 됩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사우나를 하면 모공이 열리고 이 모공을 통해서 한기가 밖으로 배출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가독성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디톡스에 대해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와서 좋았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